정면 승부.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전략기획특위위원장이시죠. 조정훈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야 국정협의인가요? 그거 지금 민주당이 보이콧해서 무산됐죠, 그죠? 근데 네. 이제 그쪽에서 드는 이유는 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안 하느냐? 이 최상목 권한대행 이거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주장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탄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민생,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민생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주 어렵사리 만들어진 게 여야정 협의체인데, 그것도 시작하기 한 1시간도 남지 않아서 이렇게 판을 뒤집어 버렸다는 거. 민주당의 속셈은 빨리 탄핵을 시켜서 자신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가는 것 가장 중요하고, 민생은 그 다음, 아마 그 다다음 정도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진심이라면 최대행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들어와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민주당의 민생에 정말 무게가 실렸을 텐데, 정말 역시나였다 생각하고요.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조정훈 의원께서 보실 때 최대행이 임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큰 틀에서 마은혁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마은혁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이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예측 가능한 판결을 내릴 분이고, 또 국회 임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또 이미 11차 변론 기일이 다 끝났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분을 또 추가해서 이제 변론을 또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까지 만들어서 판결을 하겠다라는 건 헌법재판소가 특정한 방향을 놓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드러내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헌재의 신뢰성에도, 그리고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으니까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한대행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한 사례를 들어드릴까요? 몇 년 전인가요? 낙태법이 헌법재판소 똑같은 기관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죠. 국회에서 처리 안 해서.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야 됩니다. 직무유기한 거죠. 수년간. 지금 이틀 임명 안 했다고 최상목 대행을 부를 자격이 없다 대행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을 돌아보십시오. 수년간 직무유기해놓고 그러면 우리들도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자격 없다라고는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편리하게 정치적 주장을 일삼는 거라 큰 무게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일각에서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거 탄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하라고 하십시오. 민주당 제일 잘하는 게 탄핵 특검 해임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다수의 폭력성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요. 87 체제의 가장 큰 구멍이 민주당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 주체할 수 없는, 커진 몸집을 주체할 수 없는 어린이 같습니다. 커진 몸집을 주체할 수 없는 어린이 같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래서 76명의 의원들이 헌재에 탄원서도 제출했고 릴레이 단식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죠?
뭐 단식은 아마 그냥 논의만 한 거고요. 아, 그건 아닌가요? 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그 조정은 의원님은 당연히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저는 예. 가장 그 국민의힘 70여 분, 뭐 저희 108명 의원 중에 70%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한 이 절차적 청원이라 하자. 그럴까요? 예. 네, 이것은 저희 76명 의원들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예.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대통령 탄핵을 시작한 이래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원과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헌재가 왜 저러지? 헌법재판소가 저 정도였어? 실력 없음과 절차적 흠결, 하자, 그리고 막 과속하는 모습들을 너무 보여주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하나도 예외 없이 탄핵 심판 전보다 지지율이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우리 정치 구조, 권력 구조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정말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으니까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한 이후에 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인정하고 용기 있게 이걸 수정한 절차를 거쳐야 탄핵이든 기각이든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건 헌재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다. 이거는 저 하나 76명의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이 아니라 여론조사에 반영된 정말 속절없이 헌재의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날카롭게 들어달라라는 탄원입니다. 자, 그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됐던 간에 결정을 할 거고요.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수긍을 하실 겁니까? 받아들이실 겁니까? 헌법기관으로서 저희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의 존중은 국회의원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저 조정훈이 수용한다 아니다 불수용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하. 이 절차적 하자의 시가 너무해서 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국민들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면 이 사회적 혼란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감당하겠느냐라는 정말 걱정이 저는 태산입니다. 그 사회적 혼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요. 일단은 어쨌든 받아들여서 대선 모드로 전환이 되면 좀 혼란이 그때 모든 관심이 이제 대선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혼란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저는 더 걱정되는 상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민주당이 그냥 국회를 박차고 헌법재판소를 둘러싸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바로는 대통령의 입은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기사도 여러 번 본 것 같고요. 또 저희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도 계속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한 번도 기각이 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발언을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회에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는 정당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또 적지 않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절차적 하자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라.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절차적인 거 다 해소하고 넘어가도 탄핵될 거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치 이런 절차적 꼼수를 부려야만 탄핵을 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국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플랜 B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만약 인용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조기 대선 모드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아닙니다. 뭐 저희가 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당직자들은 없고요. 어차피 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저는 조기 대선이라는 것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보단 정말 성난 민심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의 고민이 먼저가 아닐까 싶고요.
또 60일이 짧은 시간이라고 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저희가 어렵지만 선거를 치러본 경험도 있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용 이후의 시나리오보단 기각된 다음의 시나리오가 훨씬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한국갤럽이 지난 25일, 2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이 전화조사용 인터뷰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인데 이 조사를 보면 중도층의 70%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중도층의 움직임을 어떻게든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게 좀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힌 그 중도층을 포함해서 예. 헌법재판소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점점 못 믿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양자적 입장,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탄핵은 그래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중도층의 메시지와 함께 저희 전통 지지층, 자유우파 보수층의 강렬한 탄핵 반대,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갈까는 지금부터 뭐 많은 분들이 예측한데 3월 중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예. 절차적 하자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헌재가 인정하고 수정해 나갈 것이냐. 특히 이제 마은혁 후보 같은 분을 임명해 가면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뭐 더 꼬꾸라질 것이 저는 뭐 명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도층의 마음 저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경제와 시장이 이렇게 큰 충격을 준 거는 잘못된 거다. 대통령께서도 최후 변론에 진정한 사과를 시작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탄핵이 되어서 바로 조기 대선을 치러서 정권이 민주당에 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게 중도 민심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후 진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윤 대통령이 조금 통합을 더 강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 듣기는 대통령께서 광장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와 비판하는 목소리 모두 다 경청하고 있고 우리 국민으로서 존중한다는 말씀은 통합의 메시지였다고 보고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더 많았으면 더 좋았으리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이 메시지를 구상했을 때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겠다는 게 짙게 배어났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일 또 이게 아주 그 탄핵 찬성 쪽 반대 쪽 이거 엄청나게 큰 집회하죠 내일. 그죠? 우리 조정원 의원님도 가세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 억울하고 답답하고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광장에 나서시는 분들 정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또 지도부의 한 명으로서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것도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광장에서 지금 몇 주째 우리 국민들이 거의 투잡 뛰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가 빨리 안정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정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중심에는 헌법재판소의 편파성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과속 이런 것들이 정말 불을 지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바라건대 절대로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합법적인 절차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표시하는 분들을 뭐 구군이 뭐니 하는 그런 폄하 발언은 양측에서 전혀 하면 안 되고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런 선동 정치를 더 이용하고 있다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 총동원령을 내렸다 하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서 마이크 잡고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뭐 어떤 주장이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도권 정치인으로서 그런 광장 정치를 선동해 나가는 것이 옳은가 라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좀 더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민주당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정은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후에 6개월 안에 개헌을 하고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 맞죠? 그죠? 아니요, 그게 굉장히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그거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 네, 제가 드렸던 말씀은 예. 야당이 협조만 한다면 예. 짧은 시간일지라도 충분히 개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근데 방점이 대통령 탄핵 기각 때도 6개월만 하고 내려오라 이렇게 보도되어서 참 안타깝고요. 저는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최후 변론으로 한 가지 도드라지게 드러난 게 87 체제라고 불리는 이 체제의 한계에 도달했다. 이건 누구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38년 동안 우리가 대통령을 8번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았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실패했고 그 예외 없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저는 내가 집권하면 개헌하겠다라는 사람들 앞에서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지만 지금처럼 좋은 기회 없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네. 우리 조정은 의원님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제안했던 것, 다음번에 대통령 되면 3년만 하고 개헌하고 내려오겠다. 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 87년 체제 청산이라고 말씀하시고 조정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개헌과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하는 개헌의 차이는 뭐길래 한동훈 전 대표의 개헌안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일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어떤 개헌을 하겠다는 걸 밝혔나요? 오늘 인터뷰에서. 3년 하고 자기 내려오겠다 개헌하고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뭘 개헌하겠다는 거죠?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권력 구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내각제로 가자는 뜻인가요? 그럼 한동훈 개헌은 내각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3년만 하고 개헌하고 내려오겠다라는 건 저는 자기 희생적 개헌이 아니라 예. 자기 중심적 개헌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설명 더 해주시면.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단축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혼란에 마무리하는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용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삼권 분립 그리고 권력 균형을 재구성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희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에서 나오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는 무슨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이런 거 같은데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겠다. 예, 중대선거구제로 치는 양원제 도입도 가능하고 이런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논의를 하려면 대통령,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을 기각하는 그 중심에서 어느 시나리오가 가장 대한민국의 미래에게 좋느냐. 저는 단언컨대 탄핵을 기각시키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개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내각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균형과 견제는 완전히 망가진 시스템입니다. 이거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선관위에 대한 지금 무호성을 헌재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렇죠. 예. 네, 선관위에 오류가 없다는 무호서를 인정했죠. 무오류성은 아닌 것 같아요. 잘못은 있으면 감사하지 말라는 좀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권력기관들, 헌법기관들 간의 상호 견제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오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다라기보단 어떻게 하면 마중물 역할을 해서 국민의 여론을 모으고 국민 투표하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다라는 주장이 현실적이고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우리 진영을 설득해서 3년만 하고 끝내겠다. 자, 이게 저희 진영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 민주당 진영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은 의원님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쭈면은 한동훈 전 대표 이 대선에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유, 뭐 출마는 본인의 자유죠. 제가 그걸 뭐 예.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아니, 당내에서. 출마의 가능성은 제가 뭐 점칠 수 없고요. 예. 그다음에 뭐 특정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는 제가 맡은 당직에서는 해서는 안 될 표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당으로서 당력을 총동원해야 되는 영향은 앞으로 내가 대선에 나가면 뭘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예. 잠룡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도. 음. 이거는 뭐 모든 잠룡 후보라고 인정받는 분들에게 똑같이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오세훈 시장도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개헌 구상에 공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거 오세훈 시장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죠? 오세훈 시장께서도 뭐 내가 대통령 되면 그러셨나요? 아니면 아니 한동훈 전 그런 전제는 안 대표의 따르실걸요? 한동훈 전 대표의 개헌 의견에 이 공감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개헌 특위를 만들 정도로 공감했습니다. 근데 다만 내용은 오 시장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닙니다. 예. 제가 짐작컨대 제가 오 시장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못 봤는데 예. 오 시장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3년만 하겠다 이러셨나요? 아니요. 그 뭐 앞의 전제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 국민의힘이 개헌 특위를 한 거는 뭐 다음 대선에서 이기면 우리가 개헌을 하겠다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정확한 워딩은 다음 대통령은 개헌을 약속하고 3년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실은 저의 개인적인 이거는 제 당직을 모자를 벗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개헌을 한 뒤에 다음 선거를 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개헌 오래 걸리지 않나요? 87년 우리 87 체제를 만들 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4개월이 걸렸더라고요. 개헌안을 만들고 국민투표 붙이고 대통령 선거까지. 그래서 뭐 그때도 4개월 걸렸는데 지금 뭐 4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특검법 좀 여쭤볼게요. 명태균 특검법 이거 지금 국회에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그걸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뭐 저는 정치 브로커는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현역 정치인들은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 현실은 바꿔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 불법적으로 이런 행위가 있었으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처벌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처벌받아야 특검도 됩니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수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창원지검인가요? 예. 지금 맹렬하게 속도를 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무조건적으로 특검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 수사가 모두 중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이첩하고 등등 해서 예. 오히려 지연되는 효과를 알겠습니다. 가져올 뿐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조정은 의원이었습니다. 클릭 말고 지우세요. 받지